81살 김정숙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서 손자를 위한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3시간을 달려 손자가 있는 3, 4단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문 앞에서 잠시 옷매무새를 다듬고 면회 신청을 위해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손자 면회 왔는데요. 정문에 서 있던 박상훈 일병은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어요. 깔끔한 제복 차림의 20대 청년에게 할머니의 모습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광경이었습니다. 특히 보자기에서 풍기는 김치 냄새와 할머니 몸에서 나는 시골 흙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죠. 어휴, 냄새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진짜 숨쉬기 힘들어요. 박상훈 일병이 코를 막으며 동료 이재민 일병을 쳐다봤어요. 이재민 일병도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할머니, 신분증이라도 가져오셨어요? 아, 미안합니다. 집에 두고 왔네요. 손자 이름은 김민수라고 해요. 3, 4단 2등병입니다.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이름만 대고 들어간다고요? 이재민 일병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차림새로 부대에 오시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냄새도 진짜 심하고 말이에요. 박상훈 일병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요즘 할머니들도 다 깔끔하게 입고 다니시던데 이렇게 오시면 손자분도 창피하실 것 같은데요. 그 김치 냄새랑 뭔 냄새가 섞여서 정말. 택배 서비스도 좋은데 굳이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여기까지 오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재민 일병도 손으로 코를 막으며 혀를 찼어요. 정말 냄새 때문에 고생이네요. 어휴.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간부도 할머니의 초라한 행색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헌병들에게 빨리 처리하라는 눈짓을 보냈죠. 어쨌든 규정이 규정이니까요. 신분증도 없으시고 면회 신청도 안 하시고 그냥 돌아가세요. 다음번에는 제대로 차려입고 와서 냄새도 좀 신경 쓰시고요. 할머니는 젊은 병사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평생 정의를 위해 살아온 자신이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항변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수치심에 목이 메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보자기를 더욱 꽉 움켜쥔 채 터벅터벅 정문을 등지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헌병들의 수군거림과 웃음소리가 할머니의 등을 따갑게 찔렀죠. 부대 정문에서 모욕을 당한 김정숙 할머니는 터벅터벅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헌병들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냄새도 진짜 심하고 남루한 차림, 손자분도 창피하실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버스 정류장 낡은 벤치에 앉은 할머니는 비닐 보자기에 묻은 김치 국물을 손수건으로 조용히 닦고 있었어요. 손자에게 전해주지 못한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무겁게 느껴졌죠. 시골로 돌아가는 버스는 저녁 6시에나 있었기 때문에 4시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싶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 짓느라 몸단장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무시당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고민하더니 할머니는 오래된 손가방을 천천히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속 깊은 칸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명함은 구겨져서 모서리가 너덜너덜했고 숫자 부분은 퇴색되어 연필로 덧그린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20년도 넘은 명함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군 납품 비리 사건을 함께 수사하던 시절 열정적이었던 젊은 박현석의 모습이 떠올랐죠. 할머니는 명함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당시 박현석은 갓 임관한 법무장교였는데 정의감이 남달랐어요. 밤을 새워가며 수사 자료를 정리하고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런 그가 지금은 중장까지 올랐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할머니는 관절염으로 굽어진 손가락으로 숫자를 하나씩 짚으며 천천히 핸드폰 버튼을 눌렀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 잘못 눌러서 다시 해야 했고 두 번째에도 떨리는 손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제대로 연결되었어요. 수화음이 2번 울린 뒤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현석, 아직 살아있었구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화기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는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혹시
김정숙 검사님이십니까? 정말 김정숙 검사님 맞으십니까? 박현석 중장은 합동참모본부 회의실에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현석님, 지금은 어떤 직책에 계신가요? 검사님, 저는 지금 합참에서 군 전체 작전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중장 계급을 달고 있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박현석 중장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함께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자신의 처지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손자 면회를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박현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죠. 어느 부대 말씀이십니까? 3사단이라고 하던데요. 정문에서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서 제 차림새를 보고는 좀 심하게 말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박현석이 깊게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님, 지금 즉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박현석은 전화를 끊자마자 국방부 작전실에서 벌어지고 있던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회의 테이블에 앉아있던 각 사단장들과 참모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박현석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긴장감이 어려 있었어요. 그는 부관을 급히 불렀습니다. 김중희, 지금 즉시 3사단에 연락해. 그 부대 정문에서 민간인 할머니 한 분을 함부로 대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어떤 할머니 말씀이십니까? 그분은. 박현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군 생활 내내 존경해온 유일한 검사님이시다. 누가 감히 그분을 부대 문 앞에서 돌려보냈다고. 부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해당 부대는 3사단 관할입니다. 긴급 연락을 드릴까요? 아니다. 전화로는 안 돼. 내가 직접 간다. 박현석은 제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즉시 차량을 준비해. 그리고 3사단장에게 연락해서 부대 전체를 비상 대기시켜. 특히 정문 근무자들은 절대 자리를 비우지 말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군님, 무슨 일이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박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어요. 김정숙 검사님, 이 이름을 듣고도 모른다면 너희들이 군사법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야. 군납 비리 척결, 간부 성범죄 수사, 무기 유착 사건. 우리 군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모두 그분 덕분이었어. 부관은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줄지어 국방부를 출발했어요. 박현석은 뒷좌석에서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3사단뿐만 아니라 각 군 주요 지휘관들이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해왔죠. 모든 부대에 공지해. 김정숙 전 검사장님에 대한 예우를 최고 수준으로 하라고. 그리고 오늘 일과 관련된 모든 인원들은 대기 명령이야. 3사단 사령부는 박현석 중장의 전화를 받자마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단장 김태성 중장은 급히 정문 상황실로 달려갔어요.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죠. 지금 즉시 오늘 오후 정문 근무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무슨 일입니까, 사단장님? 국방부 법무실장께서 직접 오신다고 하셨어. 민간인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다는 신고가 들어갔다는 거야. 참모장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혹시 어떤 할머니 말씀이십니까? 김정숙이라는 분이시래. 전 대검찰청 검사장이셨다고. 아, 이거 정말 큰일 났구만. 사단장은 급히 정문 CCTV를 돌려보라고 명령했어요. 화면에는 오후 2시경 초라한 차림의 할머니가 정문 앞에서 헌병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죠. 어휴, 신분증도 없으시고요? 이런 차림새로 부대에 오시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솔직히 냄새도 좀 나고 말이에요. CCTV 속 헌병들의 모욕적인 말들을 들은 사단장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분을 몰라 뵈다니. 진짜 끝장났구만. 김정숙이라는 이름은 군 간부들 사이에서 전설과 같은 존재였어요. 20년 전 군납 비리 사건을 수사할 때 장성급 간부들까지 줄줄이 구속시킨 철의 검사였죠. 당시 군 전체가 떨었던 그 이름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지금 즉시 부대 전체 긴급 소집이야. 정무는 초비상 체제로 전환하고 오늘 근무했던 헌병들은 절대 자리 비우지 말라고 해. 부대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어요. 전 장병 즉시 소집. 전 장병 즉시 소집. 이는 훈련이 아닙니다. 정문 근처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헌병대장이 직접 나와서 오늘 근무자들을 일일이 확인했어요. 오후에 할머니를 돌려보낸 2명의 헌병은 이미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너희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겠냐?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헌병대장은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김정숙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없냐? 두 헌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참이었던 그들에게 20년 전 전설은 너무 먼 이야기였어요. 군사법 교육 때 배우지 않았냐? 군 정의를 바로 세운 철의 검사, 김정숙 검사장 말이야. 그분이 바로 오늘 너희들이 문전박대한 그 할머니시다. 헌병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죠. 사단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냐? 군 전체에서 그 이름만 들어도 등이 서늘해지던 분이라고 하셨어. 그런 분을 너희들이. 정문 앞으로 검은색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맨 앞 차량에서 별 3개를 단 박현석 중장이 직접 내렸어요.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박현석은 정문 헌병들에게 차갑게 말했어요. 김정숙 검사님이 어디 계시는지 아냐? 저희는 지금 즉시 찾아서 모셔와. 그리고 관련된 모든 인원들은 대기 명령이다. 부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박현석 중장은 부대 상황실에서 김정숙 할머니가 계신 버스 정류장으로 직접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그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었어요. 25년 전 갓 임관한 법무장교였던 자신에게 김정숙 검사는 그야말로 우상이었죠. 당시 군에는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로비, 간부들의 성범죄 은폐, 군납업체와의 유착까지 군 전체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나타난 것이 바로 김정숙 검사였습니다. 법 앞에서는 계급장도 소용없다. 김정숙 검사의 대표적인 말이었어요. 실제로 그는 준장급 간부부터 시작해서 중장급까지 가리지 않고 수사했습니다. 당시 군 전체에서 김정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죠. 박현석은 신참 법무장교로서 김정숙 검사의 수사팀에 배정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냉철함에 위축되기도 했지만 점차 그의 신념에 감화되었습니다. 정의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가리지 않는 철저함, 하지만 무고한 사람은 끝까지 보호하려는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어요. 박현석 중위, 법이란 강한 자를 견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걸 잊으면 우리는 그냥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지. 김정숙 검사가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그 가르침 덕분에 박현석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군법무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차량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계신 할머니의 모습을 본 박현석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한때 군 전체를 떨게 했던 그 위풍당당한 김정숙 검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에 낡은 보자기를 안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죠. 박현석은 급히 차에서 내려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검사님, 김정숙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박현석을 바라봤습니다. 현석아, 정말 많이 컸구나. 중장까지 달았다니. 검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뭘 그래. 그런 일이야 어디든 있을 수 있지. 다만 좀 속상하긴 했어. 박현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호통을 치고 엄벌을 요구했을 김정숙 검사가 이제는 그저 속상했다고만 표현하고 계셨어요. 검사님, 부대로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을까? 나 때문에 너무 큰일이 되는 건 아니야. 아닙니다, 검사님.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군의 기본 예의와 정신에 관한 문제예요. 박현석은 할머니를 정중히 차량으로 모셨습니다. 보자기도 정성스럽게 받아들고 할머니가 편안히 앉을 수 있도록 도왔어요. 차량이 부대로 향하는 동안 박현석은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검사님, 손자분은 어떤 아이예요? 착한 아이야. 부모 없이 나 혼자 키웠는데도 반듯하게 자랐어. 군대 가서도 성실하게 생활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오늘 손자분도 만나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3사단 부대 안은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병영식당에 도열해 있었고 사단장부터 각 대대장까지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특히 정문에서 김정숙 할머니를 돌려보낸 2명의 헌병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떨고 있었죠.
박현석 중장의 차량이 부대 안으로 들어오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현석이 먼저 내린 후 정중히 할머니를 부축해서 모셨어요. 할머니의 초라한 차림새를 본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수 이등병 앞으로. 갑작스러운 호명에 식당 한쪽에서 젊은 병사가 뛰어나왔어요. 22살의 김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죠. 그런데 할머니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니가 왜 여기에? 그리고 장군님이랑 어떻게 같이? 김민수는 할머니가 부대에 오신 것도 놀라웠지만 별 3개를 단 중장과 함께 계신 것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그저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할머니였으니까요. 박현석 중장이 전체 장병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르고 함부로 대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손자 앞에서 부끄러울까봐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박현석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분은 김정숙 전 대검찰청 검사장님이십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분의 헌신 덕분입니다. 김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농사일만 하시고 된장찌개 끓여주시던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박현석은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군에는 각종 비리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무기 도입 과정에서의 부정, 간부들의 성범죄 은폐, 군납업체와의 유착. 그때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김정숙 검사님이었어요. 장병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계셨지만 손자는 점점 놀라는 표정이 되어갔어요. 검사님께서는 법 앞에서는 계급장도 소용없다는 신념으로 준장부터 중장까지 가리지 않고 수사하셨습니다. 당시 김정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비리를 저지른 간부들이 떨 정도였어요. 박현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군은 지금도 썩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모두 이분 덕분이에요. 김민수는 할머니께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옛날 일이야. 지금은 그냥 너를 키우는 할머니일 뿐이지. 박현석은 전체 장병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김정숙 검사장님께 경례. 김정숙 검사장님께 경례. 200명이 넘는 장병들이 일제히 김정숙 할머니에게 정중한 경례를 올렸어요. 할머니는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그제야 할머니가 왜 그토록 정의감이 강하셨는지, 왜 항상 옳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박현석 중장은 전체 장병들 앞에서 오늘 일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사단장에게 눈짓을 보냈고 사단장은 즉시 정문 헌병 2명을 불러들였어요. 정문 근무자 박상훈 1병, 이재민 1병 앞으로. 두 헌병은 다리가 후들거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후에 할머니를 모욕했던 바로 그 병사들이었어요.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박현석은 두 병사를 김정숙 할머니 앞에 세웠습니다. 이 2명이 오늘 검사장님을 함부로 대한 병사들입니다. 박상훈 1병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할머님께서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현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대단한 분이라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지. 할머니는 조용히 두 병사를 바라봤어요. 오후에 자신을 모욕했던 그 젊은이들이었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저 어린 병사들일 뿐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민 1병도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처럼 보였거든요. 박현석은 두 병사에게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보라고 했어요. 박상훈 1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할머님의 외모를 보고 선입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말씀드렸어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지? 차림새가 좀 그렇다고. 그리고 냄새도 난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재민 1병도 덧붙였어요. 손자분도 창피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그들의 사과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분명 상처받았던 건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박현석은 계속해서 교육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오늘 배워야 할 건 단순히 높으신 분을 알아보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두 병사가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땐 겉만 보지 말라고. 내가 검사 시절에 수도 없이 말했지.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아니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깊은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말로 하는 사과보다는 달라진 태도를 더 오래 기억해요. 앞으로 다른 민간인들이 와도 오늘처럼 대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어? 두 병사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박현석은 사단장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해당 인원들은 별도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부대에 오늘 일을 공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할머니는 손자 김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할머니가 여기서 큰 소리 친 건 아니지. 그냥 예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김민수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도 앞으로 더 조심하겠어요. 박현석은 모든 장병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힘으로 약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사흘 후 3사단 부대 식당 입구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금색 테두리로 장식된 액자 안에는 김정숙 할머니와 박현석 중장, 그리고 김민수가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정성스럽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군의 정의를 세운 전설의 검사 김정숙 여사 방문 기념.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이 액자 앞을 지나는 모든 장병들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경례를 올렸어요. 특히 신병들에게는 김정숙 여사의 이야기가 필수 교육 과정이 되었죠. 정문 근무를 서는 헌병들은 더욱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민간인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이후 부대에서 완전히 달라진 대우를 받았어요. 동기들은 그를 전설의 손자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선임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민수 자신이 가장 크게 변한 건 할머니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그동안 시골에서 농사짓는 평범한 할머니라고만 생각했던 분이 사실은 군 전체의 정의를 바로 세운 위대한 분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김민수는 할머니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보내는 편지에도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항상 옳은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면 할머니의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어요. 한편 김정숙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돌아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텃밭에 물을 주고 점심때는 손수 만든 된장으로 된장국을 끓이며 저녁에는 손자에게 보낼 편지를 썼어요.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마음은 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부대에서 받은 존경과 예우가 기분 좋았던 것보다도 손자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저녁 무렵 할머니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야. 누굴 모욕하지 않는 것, 그게 시작이지.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고 할머니가 정성껏 가꾼 텃밭에서는 가을 배추들이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시골 풍경이었지만 이곳에는 한때 군 전체를 떨게 했던 전설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박현석 중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검사님, 그 후로 우리 부대뿐만 아니라 전군의 검사님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모든 부대에서 민간인 응대 교육을 다시 실시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어. 그게 내가 바라던 거야. 언제든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고마워, 현석아.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전화를 끄는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 손자를 위한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어요. 평범한 할머니의 하루가 계속되었지만 그 평범함 속에는 변하지 않는 정의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이제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마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손자로서, 그리고 정의로운 할머니가 키운 청년으로서 말이죠.